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 사안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학계와 그리고 여러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한 것입니다. 들어가시죠. 저희가 긴 화면부터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금요일 특집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방금 보신 그대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두고 조금 전 국회 본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헌정사상 초유라는 말이 최근 남발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진짜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역사에 없던 일이죠. 결국 조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조금 전 입장부터 먼저 속보로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법적 대응 없이 직무정지를 받아들이겠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뜻인 것 같아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 사람도 없다. 어제 말을 다시 한번 한 대행이 강조를 했다면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다음 것까지 볼까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내가 탄핵되고 비판받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일단 직무가 정지되는 그 뜻은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오늘의 전반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시작부터 총평을 하시겠어요? 이게 시작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9번째 발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서 9번째입니다. 자, 어느 나라의 이 정치를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탄핵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마 보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야당의 어떤 횡포가 도를 넘었다라는 것들, 이거는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그거 자체도 위헌 위법적인 것이지만 이 문제 또한 저는 반드시 이거는 위헌 위법적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정부 자체를 이제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의 지금 이 결정을 보면
결국 국무총리 한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덕수 대행의 법적 주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국무총리 시절의 일과 그다음에 권한대행 때 일을 가지고 지금 탄핵하는데 좀 전 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과연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법적으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또 한 번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될 것인데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국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이렇게 앞으로 아마 최상목 지금 뭐 뒤가 깁니다만은 대행이 될 텐데 최상목 대행도 저는 똑같은 입장을 가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 아마 정부에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앞으로 탄핵의 문턱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총평을 먼저 해주셨다면 조금 전 국회 상황을 하나하나 먼저 구체적으로 꼭꼭 씹어서 현장 상황을 스케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시간 전쯤에 오후 4시 5분부터 한 25분까지 20분 동안 벌어졌던 국회 본회의장 아수라장 장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탄핵 의결 정족수가 과반인 151명이라고 밝히자 지금 현장음 들으셨죠?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곧바로 의장석 앞으로 달려가서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이렇게 외쳤고 아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석 옆으로 올라갔는데 또 바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올라가서 막는 장면도 있었고요. 저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올라가는 장면. 이게 의장석에 올라가는 일이 흔한 일이 절대 아니고 저 앞에 보면 뭐 곽규택 혹은 이미자 의원들이 선봉에 서서 구호를 외치고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왜 의장석에 갑자기 저렇게 올라가냐 항의하니까 또 우원식 의장이 말리는 모습까지 빨리 내려가라. 저기 잠시 보면 또 민주당 의원 몇몇이 말리는 모습도 있고요. 아수라장에도 있습니다. 내란 공범이라고 하니까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저 장면 박상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너무너무 참담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굳이 따지자면 2명이 존재할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상황이었는데 직무정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밝혀서 이 부분만큼은 비껴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게 현재 공식 직함의 길입니다. 공식 직함의 길이만큼이나 우리 국정이 지금 이렇게 사실상 굉장히 마비된 혼란의 상태를 만든 것이고 이것을 만들어간 과정에서의 민주당의 책임 역시 국민들이 냉정하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의장석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올라가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리는 모습도 있는데 저 오늘 한 4시 5분부터 20분간 저 장면이 지금 국가적 위기 그럼 정치적 혼란, 대혼란을 상징하는 장면 것 같아서 저희가 몇 가지 사진을 더 몇 장 준비했어요. 불과 1시간 전에 아수라장이 됐던 국회 장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의장 사퇴 혹은 원천 무효를 외치고 있을 때 그 이재명 대표가 또 옅은 미소를 보이고 뒤를 돌아서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몇몇 의원들 아까도 저도 봤는데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또 미소를 지으면서 약간의 좀 비웃음 뭐 이재명 대표를 제가 칭하는 게 아니라요. 몇몇 또 민주당 의원들은 저렇게 웃는 모습도 봤고 글쎄요. 저걸 누군가가 봤을 땐 뭐 미소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무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방은 있을 수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지만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할 목소리 내든 뭐 원천 무효든 사퇴든 우리 갈 길 가겠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글쎄요, 뭐 사진이라는 게 또 순간이 포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저 표정을 두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정말 순간이 포착된 사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사상 초유의 상황이고 한덕수 권한대행마저도 탄핵을 지금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을 뭐 민주당이 어떻게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이에 촉발된 그 내란 사태에서 이 국정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이 혼란들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이 부분에 국회가 나서야 될 때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조속하게 마무리되는 것, 이것도 모든 혼란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고,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6명이지만 내년 4월 18일이 되면 2명의 임기가 더 끝나게 되기 때문에 4인 체제로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권한대행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그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될 수 있겠으며 국정 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야당으로서는 조속하게 헌법재판관이 임명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런 임명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결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의장 사퇴 원천무효를 외칠 때 이재명 대표 투표하러 가는 모습도 있고요. 약간 뭐 김동완 의원의 미소도 좀 보였고, 김민석, 용해인, 한정혜 이런 의원 등등이 천천히 이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에 이제 넣으러 가는 장면, 저 장면이 좀 많은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표결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해서 이렇게 정한 뒤에 불참을 할 거예요. 표결을 보니까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모두 찬성표를 던져서 192명 전원 찬성으로 하기로 됐습니다. 192명. 박성미 비서관님, 어쨌든 법야권이 모두 다 전원 찬성을 했네요. 뭐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에서 범야권이 다 뜻을 같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보여준 그 모순적인 논리, 그 궤변만 들어봐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사실상 그 자리에 더 둘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모두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부권은 이미 행사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에 맡기겠다. 사실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하고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한덕수 총리의 그런 논리에 같이 이렇게 방탄돼서 동원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정 안정을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이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첫 단추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가 임명은 왜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고,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인권위 사무총장은 또 임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92표 제가 전원 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속보 내용을 좀 더 짚어보니까 조금 미세하게 달라요. 야당의, 이건 저 김문수 장관이 아니라 야당 소속의 김문수 의원, 민주당 소속의 김문수 의원이 지금 미국행 가가지고 또 미국에 가서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김문수 의원이 한 명 빠졌고 그 찬성이 그러면 191인데 아까 잠깐 속보로도 지나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조경태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렇게 해서 총 192표가 됐어요. 일단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다 불참을 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표 계산이 좀 됐어요. 표결 결과를 좀 더 저희가 한 표 한 표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의원이 미국행으로 빠진 그 자리를 조경태 의원 192표가 그래서 채워졌다. 13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대행이라고 하니까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2주 간격으로 탄핵이 된 셈인데 잠시만요. 국회 상황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저렇게 내란 목적, 뭐 살인 지시 혹은 윤석열 즉각 체포 등등 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중심으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이고요. 뭐 현장음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그 탄핵 의결서가 전달이 되면 이제 대대행 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데 잠시 뒤 6시, 지금으로부터 한 30분 뒤에 서면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6시 30분에 NSC도 개최하고 이제 군 통수권자가 됐으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 면담 이후에 군 수장인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참 이건 진짜 초유의 일이에요. 뭐 대통령 탄핵은 8년 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겠다. 2주 사이에 지금 대통령도 탄핵이 됐고 권한대행도 탄핵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최상목 부총리의 공식 직함이에요? 네, 정말 저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최상목 대행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직책은 저렇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정말 불행한 상황 같습니다. 아마 조금 이따 최상목 그 대행이 입장을 발표할 텐데 아마 기조는 저는 한덕수 대행의 기조와 똑같이 가져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야당은 이제 매주 아마 탄핵을 위한 이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장관들 한 명 한 명씩 이런 방식을 대응을 해서 탄핵하고 이런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국무회의 자체가 이제 열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아마 저는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번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상 이 국회가 선출한 것이고 이거는 소극적인 행동인데 저는 왜 이거를 거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한덕수 전 대행의 어떤 뜻은 여야가 좀 합의를 해달라, 정치를 복원시켜달라 이런 이제 이슈였거든요, 문제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혀 정치가 복원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여야의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야당은 계속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고 여당도 입장이 또 강경한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나온다 한들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보면 좀 전에 아마 표정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옅은 웃음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 자체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12월 3일 날 1차 내란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오늘 저는 2차로 국민적 대란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야당에 의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만든 내란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즉 2개의 쓰나미가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상황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책임, 즉 정부를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만든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저는 무시할 수 없는 내란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 포착된 사진 잠깐 봤고요. 뭐 미소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는 주관적, 뭐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저희가 더 덧붙이진 않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진만 저희가 먼저 보여드렸습니다.